김하성이 타격 슬럼프에 허덕이며 주요 공격 지표가 수직 낙하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반 멜빈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감독은 선발 출전 명단에 연일 김하성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애틀랜타전부터 약물 징계를 마친 팀 간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타선에 합류해 선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에도 김하성의 입지는 굳건했는데요. 이유는 올 시즌 포지션 변경에도 여전히 메이저리그 최정 상급 클래스를 보이는 김하성의 빛나는 수비 실력 때문인데요. 반 멜빈 감독도 인터뷰에서 김하성을 콕 집어 언급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쟁쟁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전체 2위의 수비 실력으로 팀 승리를 지키고 있는 수비 요정 김하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샌디에이고 담당 기자 AJ 카사벨은 개인 SNS에 김하성은 엘리트 수비력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굳이 그가 OPS 0.9 이상을 기록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며 김하성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요. 김하성은 올 시즌 샌디에이고가 야심차게 영입한 젠더 보가츠에게 유격수 자리를 내줬지만 팀의 주전 이루수로도 안정감을 선보이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개 이루수는 유격수보다 1루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수비 난이도가 훨씬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지션이 손바닥 뒤집듯 저절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동안 유격수로 뛰어왔던 김하성에게 이루 수비는 그간 해왔던 모든 플레이와 그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 타살 시범 경기에서 이루수로 많이 뛰지 못했던 김하성도 서둘러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시즌 전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인 팬그래프는 2023년 이루수 수비 예상치에서 김하성을 리그 전체 3위에 올려놓으며 포지션 불문, 김하성의 특급 수비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그래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예상 지표에 따르면 올해 주전 이루수로 예상되는 선수 중 수비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딸 선수는 안드레스 히메네스로 6.9점을 부여했고 2위에는 5.8점의 니코 후너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선수가 바로 김하성으로 4.7점을 부여했는데요. 팬그래프는 김하성은 2루에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2021년 이루수로 뛴 몇 차례 경기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매우 뛰어난 운동선수이자 재능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위치에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 후 한 달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팬그래프의 예측은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을까요? 22일 기준 ESPN에서 확인할 수 있는 WAR, 즉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비 부문 랭킹에서 놀랍게도 김하성이 포지션을 불문하고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1위에는 대형 유격수인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김하성은 캔자스시티의 카일 이스벨과 밀워키의 조이 위모와 함께 공동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카일 이스벨과 조이 위모는 모두 외야수입니다. 앞서 팬그래프가 이루수 부문 수비 기여도 1, 2위로 각각 예상했던 히메네스와 니코 후너는 각각 16위, 30위권에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볼 때 현재까지는 팬그래프의 예측치가 빗나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애초 이루수 중 3위로 예상했던 김하성의 수비력이 이루수 부문 1위를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1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반 멜빈 감독도 우리는 수비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김하성은 점점 나아지더니 이제 이루 수비가 편안해진 모습이다며 김하성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실제 경기를 살펴보아도 김하성이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드는 호수비를 2루에서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 20일 1대0 살얼음판 같은 애틀란타와의 한 점 차 승부에서는 그야말로 수비에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2회 초 이사 후 아직 알비스가 중견수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타구를 날렸지만 김하성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역동작으로 송구, 타자를 아웃시켰고 이어 4회 초 이사 1루에서도 본 그리솜이 시프트 반대쪽으로 밀어친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송구까지 완벽히 연결했죠. 이날 김하성의 수비는 6회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사 후 션 머피가 친 타구에 투수 닉 마르티네스가 글러브를 대봤지만 잡지 못하고 그만 옆으로 굴러갔는데요. 이때 김하성이 2루 베이스를 넘어 백핸드 캐치로 잡았고 곧바로 1루로 강한 송구를 뿌리며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양 팀의 투수전이 계속 이어지는 이날 경기의 흐름에서 김하성이 연달아 상대팀의 출루를 막아내 팀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해줌으로써
동료 선수들의 좋은 수비도 이어지기도 했죠. 한편 휴식 차원에서 선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경기 후반 대수비로 교체 출전해 팀의 승리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밀워키전에서 연패에 빠진 팀을 구하기 위해 8회부터 대수비로 출전한 김하성은 9회 초 밀워키 선두타자 제시 윈커의 안타성 타구를 팔을 쭉 뻗어 아카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연패 탈출을 위해 남은 마지막 이닝에서 팀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선두타자 출루를 막은 귀중한 수비였습니다. 이처럼 김하성은 올해 이루수로도 성공한다면 이루수와 유격수 수비를 모두 풀타임으로 볼 수 있는 유틸리티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데요. 김하성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2018년 포수를 제외한 8개의 포지션에 나서기도 했던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유틸리티 수비수 키케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부상과 부진으로 단 93경기에 출장했음에도 올 시즌 보스턴과 $10,000,000의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김하성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유격수에서 이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하여 수비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만큼 이론적으로 김하성에게 공격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주변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나 현재 김하성은 타격 슬럼프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1일까지 시즌 19경기에서 타율 2할 3리와 2홈런 4타점 4득점 14만타, 출루율 2할 7푼 1리, OPS 0.631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때 0.9를 상회하던 OPS는 0.631까지 하락했고 타율은 2할 초반을 뜻하는 이른바 멘도사 라인을 맴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진인데요. 볼넷 5개를 얻는 동안 삼진 19개를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4경기 연속으로 삼진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는 지난해 51볼넷 103진에 비해 크게 나빠진 기록이며 22볼넷 71삼진을 기록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의 기록보다도 후퇴한 수치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타선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어 김하성의 부진이 그리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2할 2푼 3리의 샌디에이고 팀 타율은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무려 28위에 해당합니다. 샌디에이고 주력 타자 중 타격감이 정상인 선수는 타율 3할 4푼 1리, 4홈런, 10타점을 마크 중인 젠더 보가츠 뿐입니다. 매니 마차도, 제이크 크로넨워스, 트렌트 그리샴 등도 멘도사 라인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비에서 팀 승리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김하성이 나을 정도죠. 반 멜빈 감독이 김하성을 꾸준히 선발 라인업에 기용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수비력이 김하성의 최대 강점이자 김하성을 대표하는 툴이 되었는데요. 동양인 내야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수비로 경쟁력이 없다는 편견을 깨부순 사실상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경기에 출장하다 보면 자연스레 지금의 타격 슬럼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